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7월 8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5주차 화요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박희정의 책으로 현재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저 박수형과 함께 읽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 16번 주제 고르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 즉 44번, 45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경향 및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고급 난이도의 문제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네,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텍스트의 주제와 빈칸에 들어갈 내용, 즉 42번, 즉 44번, 45번 이렇게 44번, 45번 (44번) (45번)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요, 이 글은요, 다방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 다는 많다, 방은 방면, 방면은 부분, 분야. 다방면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다. 주제는 중심 생각,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루고 있다는, 다루다는 동사 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쉽게는 하다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루다는 그 분야의 그 문제를 직접 하고 있다. 직접 하다. 직접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 생각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글이 많이 나오나요? 일반적인 상식, 보통 상식,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내용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사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일반적인 상식이나 정보를 다루는 내용, 무엇이 있어요? 보다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앞에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건강과 관련된 것들,
문화와 관련된 것들, 정보를 다루는 내용, 최근의 뉴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은 앞서서 중급 수준의 글을 주제를 찾는 거를 했었어요. 일반적인 상식, 정보를 다루는 것은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는 중급 수준에서 다루는 토픽 문제이고요. 44번, 45번은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은 고급 수준. 고급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다소, 조금, 다소는 좀, 조금, 다소는 좀 넉넉하게 많이 좀 넉넉하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 우리 한국 사회, 아까 또 경제, 회사와 관련된 것들, 정치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나 기사문 형식의 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논설문은 여러분 우리가 토픽 글쓰기 할 때 600에서 700자 쓰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자신의 생각을 밝혀서 쓰는 글이고요. 기사문 형식은 어때요? 신문 기사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와 관련된 기사문은 신문, 뉴스가 되겠습니다. 기사문의 형식은 신문 뉴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급 수준의 주제를 찾는 글들은 보통 어떤 종류의 글들이었어요? 대부분 설명문. 우리 쓰기 할 때 200에서 200자 쓰기 있죠. 200자 쓰기를 할 때 하는 설명문이 중급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4번 문제를 살펴보면 기출문제 44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4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44번 문제와 45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44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제문 중심이 되는 주제문이 단락은 글이에요. 글의 시작. 단락은 어떤 글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글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은요. 자,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은요. 단락이 하나, 둘, 셋,
5, 6, 6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띄어쓰기, 첫 번째 띄어쓰기, 첫 번째 띄어쓰기, 첫 번째 띄어쓰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요게 단락이에요. 단락입니다. 자, 이렇게 글의 단락 부분에서 단락에 어디에 보통 주제문이 들어오게 됩니까? 글의 첫 부분에 제시가 됩니다. 제시는 시작하다, 보여주다, 시작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를 글의 첫 부분에 보여주거나 글의 끝부분에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서 우리는 이 글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한국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죠? 이렇게 글의 첫 부분이나 혹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글의 주제가 어느 거였나요? 바로 이거였죠. 그죠? 빨리빨리 문화가 성공에 유리하다라는 게 핵심 주제글이 되었습니다. 글의 주제가 앞에 있는 것은요. 글의 주제가 글의 앞에 있는 것은 연역적이라고 하게 되고요. 연역적이라고 하게 되고 글의 주제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귀납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글의 앞에 있을 때는 연역적, 글의 뒤에 있을 때는 귀납적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인지 귀납적인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앞이나 뒤에 있으니까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표현도 한번 외워두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보통 글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44번 문항의 주제문은 연역적으로 첫 부분에 주제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귀납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전체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추하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추는 다른 말로 추정하다, 추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글의 화제가 글의 화제는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글의 주제가 아니고 화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글의 이야기거리 뜻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글에 이렇게 첫 글에는 무조건 글에 화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글의 화제는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한국 기업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화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제는 여기 뒤에 있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특히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뒤에 그러나가 있죠. 항상 그러나 뒤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상반되게 주제가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나가 잘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화제를 파악한 다음에요.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특별하게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앞부분에 이와 이는 뭐예요? 이와 이는 뭐예요? 이는 바로 주제문이에요. 앞부분에 주제문과 상반되다, 반대가 되다. 반대가 되는 사례나 어떤 사건에 의해 사례는 사건의 예시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거나 내용이 전개되다, 이야기되다,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반박하면서, 즉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반박하면서 반대가 되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같네요. 상반되다, 반박하다. 그러면서 주제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을 주제문으로 마무리를 짓다, 끝 만들다, 마무리를 짓다, 끝을 내다. 여기 쓸게요.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던 이 글도 마찬가지죠. 이 글의 경우에도 그러나가 들어가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강점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즉 다시 한번 진짜 글의 주제, 현대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이 성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제문을 뒤에서 귀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5번 문항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번 문항은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진짜 이거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부분 앞뒤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출문제에서는요. 빈칸에 들어갈 관형형 어구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만들, 갖출, 바꿀, 을를 있죠. 이렇게 을을 읊는 명사 있죠. 형용사 여기 써볼까요? 형용사 은 명사 동사는 명사 동사 현재고요. 은 명사는 과거 을 명사 미래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관형형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관형형의 어구는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략은요. 44번 문제는요. 우선 텍스트의 첫 문장을 읽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빨리 훑어 읽기를 하세요. 글을 빨리 읽습니다. 그러면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해요. 텍스트의 첫 부분이나 마지막에 무엇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제가 나와 있을 때는요. 글의 흐름이 글을 쓸 때 연역적인지 글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지 귀납적인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접속 부사라는 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접속 부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 따라서 결국 아까는 즉이란 것도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라는 이런 내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문을 때로는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앞을 보고 글의 뒤를 다 봤는데도요. 없어요. 그렇게 전체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주제를 유추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45번 문항의 경우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을 상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의 단서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시험 전략 및 예상, 시험 문제를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연습 문제, 문항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